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아주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황혼 이혼과 졸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우리끼리만 남았는데 뭔가 허전하더라.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아내가 자기 일만 하고 나는 뒷전이야. 이런 말들 말이죠. 사실 이런 고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이후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 건수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졸혼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도 생겨났어요.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사는 방식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황혼 이혼과 졸혼의 현실적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황혼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참 슬프게 들리죠. 인생의 황혼 즈음에서 긴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 헤어진다는 의미니까요.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더 이상은 무리다. 이런 말들이요.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견디다가 내린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오랜 갈등의 누적이 첫 번째입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생계 꾸려가느라 바빠서 넘어갔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남편은 집안일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대요. 젊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이 들어서 몸도 아프고 힘든데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해봐도 원래 그런 거 아니냐, 내가 할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참았지만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니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정신적 폭력의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도 많아요. 경제적 문제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연금도 얼마 안 되고 퇴직금도 별로 없는데 계속 외식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반대로 아내가 자기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남편이 그걸 못마땅해 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특히 많아진 케이스가 삶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삼시세끼를 다 차려달라고 하고 빨래, 청소 모든 걸 아내가 다 하라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숨이 막히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더 이상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며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한 70세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40년 넘게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남편은 은퇴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 집안일 하느라 은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평한가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남편이 바깥일 하느라
힘들다고 생각해서 집안일을 다 맡아서 했는데 이제는 둘 다 나이 들었으니까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자기는 손님인 것처럼 행동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깊은 상처와 갈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혼 이혼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황혼 이혼의 장점과 단점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니까요.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우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황혼 이혼을 하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넘게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 싶어요. 두 번째 장점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인생에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어요. 동호회나 봉사활동,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세 번째는 자존감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에서 해방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실제로 황혼 이혼 후에 그림을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재산 분할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서 경제적인 독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특히 집안일만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분들의 경우 결혼 생활 동안의 기여를 인정받아 일정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고 해도 혼자 살기에는 빠듯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 갑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니까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 때는 생활비가 월 200만 원 정도 들었다면 혼자 살 때는 15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거비나 공과금 같은 고정비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혼자 사니까 더 비싸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요. 두 번째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때문에 그동안 참고 산 거면 이제라도 잘 지내시면 안 되나요? 이 나이에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한쪽 부모 편을 들게 되면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해지고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까지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세 번째는 심리적 고통과 외로움입니다. 이혼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고 이혼 후에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낮에는 그래도 할 일이 있고 사람들도 만나서 괜찮은데 밤이 되면 정말 적막해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네 번째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황혼 이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저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참고 살 걸 그렸지.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각종 모임에서 부부 단위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색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장단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론이라는 말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개념이에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조론을 선택하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헤어지는 것은 무섭고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함께 살기는 싫다.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각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죠. 실제로 조론을 하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과 성격이 너무 달라서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헤어지기에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정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각자 따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어요. 조론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함께 사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완전히 남이 되는 것은 무서우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어 하는 거죠. 아플 때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여전히 부부라고 해놓고 우리끼리만 따로 살면 되잖아. 이런 생각인 거예요. 실제로 한 60대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혼한다고 하면 딸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싶어요. 그냥 조용히 각자 살면서 딸 결혼식에는 함께 참석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관계니까 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을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고 각종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요. 특히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각자의 취미와 삶을 존중하고 싶어서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들 만나고 골프 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굳이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요. 실제로 조론을 하고 계신 한 부부의 경우 남편은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아내는 도시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문화센터 다니고 친구들 만나며 지낸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하고 중요한 일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별개의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도 따로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각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내는 거죠. 마치 룸메이트처럼 사는 거예요. 조론을 선택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완전히 끝내기에는 아쉽고 부담스럽지만 지금처럼 계속 지낼 수는 없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은 거죠. 하지만 조론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쪽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혼자니까 제약이 따르는 거죠. 또 조론을 하면서 명확한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이 더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비는 누가 얼마나 낼 건가? 집안일은 어떻게 분담할 건가? 가족 행사에는 어떻게 참여할 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론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단순히 이혼이 부담스러워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의하에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조론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혼이라는 큰 변화를 겪지 않아도 되니까 심리적 부담이 덜해요.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기혼자니까 편견이나 시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됐는데 조론은 그냥 조용히 각자 살면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우니까 좋아요.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 같은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어요.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부부가 받는 연금, 혜택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이 상당해요. 이혼을 하면 이런 혜택들을 각자 따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총액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자녀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여전히 부부로 남아있으니까 심리적 충격이 덜하죠. 가족 행사나 명절 때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서로 아플 때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완전히 남이 되면 이런 것도 어색해지는데 조론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단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애매한 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이에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실제로는 남남이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애매해지죠.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상대방 책임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쪽이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돌봐줘야 하는 건지 애매하죠. 법적으로는 배우자니까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는 외로움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도 제약이 따르고 친구들과 만나더라도 남편이 있으면서 왜 혼자 다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조론을 하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살면서 외로운데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정말 애매해요. 이혼을 했으면 당당하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텐데 조론은 그것도 애매하고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느끼고요. 세 번째는 한쪽이 계속 희생하게 될 가능성입니다. 조론을 해도 여전히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자유롭게 지내면서 필요할 때만 아내를 찾고 아내는 여전히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특히 명확한 규칙 없이 조론을 하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져요. 생활비는 누가 내야 하나? 집안일은 누가 해야 하나? 경조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의 소지가 되거든요. 네 번째는 배우자의 새로운 관계 문제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법적인 배우자로서 이를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고통이 따라요. 이혼을 했다면 이제 남이니까 상관없다 할 텐데 조론 상태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실제로 한 부부의 경우 조론을 한 지 2년 만에 결국 이혼을 했대요. 남편이 새로운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아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완전히 헤어지게 된 거죠. 이런 장단점들을 보면 조론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혼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황혼 이혼이든 조론이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감정적으로만 결정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재정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편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먼저 개인 재산을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모은 재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연금 모든 걸 다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빚이 있다면 그것도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결혼 생활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이라는 점이에요.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아내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남편이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만 해놨길래 나는 받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까 절반 정도는 내 몫이라더라고요. 미리 알아보길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혼자 살았을 때 한 달에 얼마나 돈이 들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용 등 모든 걸 다 계산해 봐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많이 들고 집 수리비나 각종 관리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여유 있게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한 70세 여성분의 경우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월 12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50만 원 정도 들더라고 해요. 혼자 사니까 오히려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게 되고 아프면 택시를 타야 하고 이런저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외로움이에요. 미리 취미생활이나 모임 활동을 시작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요. 동호회나 동아리,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같은 걸 찾아보세요. 등산, 수영, 서예, 그림, 노래, 춤, 뭐든 좋으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시작하세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일석삼조예요. 복지관이나 종교단체, 시민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실제로 황혼 이혼을 하신 한 분은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낸다고 해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봉사활동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랜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해보세요. 결혼 생활하면서 소원해졌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다시 만나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녀와의 소통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녀들의 반대나 오해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먼저 자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의 선택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편을 들어야 한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냥 이게 우리 부모에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다 정도로만 이야기하세요. 또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마세요. 혼자 살면서 외로우니까 자녀에게 더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좋지 않아요.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의 삶이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 초기에는 딸에게 자꾸 연락하고 자주 만나려고 했는데 딸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걸로 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네 번째는 조론을 선택할 경우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애매하게 두면 계속 갈등이 생기거든요. 생활비 분담부터 정확히 해야 해요. 누가 얼마를 낼 건지, 공과금은 어떻게 할 건지, 식비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그때그때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주거 형태도 명확히 해야 해요. 각자 완전히 따로 살 건지 같은 집에서 공간만 분리할 건지 정해야 하고요. 같은 집에 산다면 어느 공간을 누가 쓸 건지, 공용 공간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도 정해야 해요. 가족 행사 참여 방식도 미리 정해 놓으세요. 자녀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중요한 행사에는 함께 참석할 건지, 따로 할 건지, 명절은 어떻게 보낼 건지 정해 놓으면 나중에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봐야 해요. 서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합의해 놓는 게 좋아요. 이런 이야기가 어색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 정해 놓는 게 낫거든요. 이제 실제로 황혼이혼이나 조론을 성공적으로 해내신 분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황혼이혼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65세에 이혼을 하신 김모 씨의 경우 이혼 전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해요. 먼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재산 상황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들딸이 반대했지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이해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잘했다고 해요. 이분은 이혼 후에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져서 지금은 정말 즐겁게 지낸다고 해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할 일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어서 오히려 결혼했을 때보다 행복해요. 또 다른 사례로 70세에 조론을 선택한 박모 씨 부부의 경우 남편은 경기도 시골에 있는 작은 집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아내는 서울 아파트에서 문화센터 다니며 지낸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중요한 일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함께 살 때는 사소한 것 때문에 매일 싸웠는데 지금은 만날 때마다 반가워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한 준비와 명확한 규칙 설정이었어요. 생활비는 각자 부담하되 큰 병원비 같은 건 함께 부담하기로 했고 가족 행사에는 함께 참석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해요. 먼저 가족 상담 전문가 이모 박사는 황혼이혼이나 조론을 고려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충분히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계산해 봐야 해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미리 충분히 이야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재정 전문가 김모 씨는 황혼이혼 시 재산 분할과 연금 문제를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국민연금 분할 제도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해요. 특히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해요. 혼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심리상담 전문가 박모 씨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젊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 맺기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아서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법무 전문가는 조론의 경우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기 때문에 생기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조언해요. 상대방이 빚을 지거나 사고를 내면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해요.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했다는 점이에요. 갑작스럽게 결정하지 않고 최소 1년 이상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거죠. 그리고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했다는 점도 중요해요. 자녀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도 공통점이에요. 막연히 자유롭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황혼 이혼과 조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이 정답인 사람도 있고, 조론이 정답인 사람도 있고, 아예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의 고민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보다 지금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부부 상담을 받아보거나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거나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감정적으로만 결정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재정적인 준비는 기본이고 사회적 관계망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자녀들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에는 등산하고 금요일에는 봉사활동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자. 이런 구체적인 계획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60세든 70세든 늦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용기와 준비죠. 충분히 준비하고 용기를 내서 결정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분명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족상담센터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보다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이 무엇이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이야기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